안녕하세요. 고득점을 위한 필독서, 토익 연금술 중급 리딩의 저자 오진균입니다. 오늘 첫날은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확인할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명사는 복수일 때 뒤에 s가 붙고 동사는 단수일 때 뒤에 s가 붙습니다. 그렇죠? 명사는 복수일 때 s가 붙고요. 동사는 s가 붙는 경우는 단수인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명사 이렇게 두 개의 명사가 나란히 오는 것을 복합 명사라고 하죠. 이때 앞에 있는 명사는 수식어 명사고요. 뒤에 있는 명사는 수식을 받는 명사. 그러니까 본래 명사의 성질을 갖는 것은 뒤에 있는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주어가 되는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어와 동사와 수일치를 이제 알아볼 텐데요.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 문장의 주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명사나 대명사를 찾으시면 돼요. 토익에서는 대부분 이제 명사가 이제 출제되고요. 간혹 이제 대명사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absolute solutions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장의 주어가 여기까지예요. 주어가 absolute solution이 둘 다 s로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고유명사 이름이란 얘기죠. solutions라고 해서 뭐 이 이름의 이제 주인인 이 회사가 여러 개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는 어차피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동사는 복수 동사가 아닌 단수 동사, plans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죠? 동사 s가 붙는 경우는 단수라고요.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medical students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단어로 students죠. 그러니까 뒤에는 무슨 동사가 필요하다? 복수 동사 volunteer가 필요한 거죠. 여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잘 보시면요. 동사인 plan과 volunteer가 둘 다 명사 겸 동사죠. 토익에서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동사를 명사로 헷갈리도록 동사 겸 명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문장의 주어가 복합 명사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주어가 production인가요? facilities인가요? 복합 명사에서 실제 명사의 성질을 갖는 것은 항상 뒤에 있는 명사죠. 그래서 facilities가 문장의 주어가 되니까 동사는 복수형인 are maintained가 되야겠죠.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이제 주어 동사의 수일치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바로 뒤에 나오면 문제를 풀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주어와 동사 사이를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죠. 그렇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뭐가 필요하죠? 수식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토익에서 나오는 이 대표적인 수식어가 전치사, 그 다음 분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컴마가 나오는 삽입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more information이 나오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전치사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수식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식어는 어떻게 한다? 그냥 건너뛰시면 돼요. 어디까지? 동사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은 주어는 information이 되고요. 동사는 단수형 is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은 이제 현재 분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는 ing 형태로 되어 있죠. 동사에 ing가 붙은 게 현재 분사고요. 그 다음에 동사 ed 또는 pp형이 붙은 것이 과거 분사라고 그러죠. 이 분사는 우리가 분사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사는 뭐다? 수식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랑 문법적인 기능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가 되는 명사 다음에 이렇게 ing나 pp가 나오면 수식어로 생각하고
건너뛰시면 돼요. 어디까지? 동사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디테일링부터 어디까지? procedures까지 건너뛰시면 되죠. 그래서 문장의 주어는 document고요. 동사는 includes가 되겠죠. 과거 분사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submitted, 그죠? 주어인 proposals 다음에 submitted가 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건너뛴다? 동사 앞까지인 department까지만 건너뛰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의 주어는 proposals가 되고요. 동사는 were approved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종종 제가 받는 질문이 뭐냐면 submitted는 과거형과 과거분사가 형태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submitted가 과거형인지 과거분사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submit이란 동사가 만약 과거형이라면요. 뒤에 뭐가 와야죠? 목적어가 있어야죠. 왜냐면 submit이란 동사는 제출하다라는 타동사잖아요. 그죠? 뭔가를 제출했으면 뒤에 뭔가를 제출했는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뭐죠? 과거분사 수식어란 얘기죠. 제출된 이라는 수식어란 얘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인데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명사를 꾸며주는 뒤에서 꾸며주는 수식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명사를 우리가 종종 뭐라고 그러죠? 선행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 문장의 주어가 되는 company, 선행사인 문장의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 아하, 수식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which부터 어디까지? 동사 앞까지. 그래서 주어는 company가 되고 동사는 drow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삽입구가 나와 있는데요. 각각 보시면 첫 번째는 Ethan Hawke이라고 문장의 주어가 나오고요. 컴마. 두 번째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나오죠? Simon sings first novel이 나오고 컴마.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Ethan Hawke이 이제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단수 has release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는 주어가 뭐죠? 한 단어로 novel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는 단수형인 becomes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나오는 컴마는 어떻게 한다? 건너뛰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마 사이에 빈칸이 있지, 그 문제의 답이 되는 빈칸이 있지 않는 이상 건너뛰시면 돼요. 그래서 컴마 사이에는 뭐가 들어간다? 주어에 대한 동격이나 부연 설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룬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죠. 1번을 보시죠.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밑에 보기를 먼저 보세요. 동사 very가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문장의 주어 자리가 굉장히 기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뤘듯이 보시면 cost라는 명사가 나오고 전치사 of, 전치사 in 쭉쭉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of부터 programs까지가 다 수식어죠. 전치사는 2개가 나오든 3개가 나오든 다 수식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가 cost 단수니까 단수 동사, 정답은 B번의 varies가 되겠죠. 2번 문제. 2번 문제는 주어 자리에 빈칸이 나와 있고요. 전치사 in이 나왔네요. 그러면 건너뛰어야죠. 어디까지? 동사 앞까지. 그래서 동사가 enables로 복수형이네요. 그럼 빈칸에 뭐가 필요하죠? 복수 명사가 필요하죠? 답은 D번의 advances가 되겠죠. 3번 문제. 3번 문제는 조금 더 이제 난이도 높은데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 문장의 주어가 될 것 같은 survey 명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오고 동사 were asked가 있네요. 그런데 동사는 분명히 복수형이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문장의 주어는 survey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동사가 단수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survey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빈칸에 들어갈 문장의 주어인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죠.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복합명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빈칸에는 복수형 명사인 A번과 B번이 있네요. 2개가 있네요.
A번, B번의 차이는 A번은 사람이고요. B번은 사물이잖아요. 그죠? 저는 문제를 풀 때 가급적 해석을 안 하는 것이 목표예요. 왜? 해석을 하면 할수록 시간을 많이 빼앗기니까. 그러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대답을 하도록 요청을 받는 거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답은 사람인 A번이 되겠네요. 4번 문제. 지금 주어가 The Federal Reserve라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르실 거예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유명사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컴마 건너뛰시고요. 그러면 빈칸이 문장의 동사 자리죠. 주어가 이제 단수가 되니까 동사도 단수형인 A번의 regulates가 되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우리 책에는 5번까지 있는데 우리 이 팟캐스트에서는 4번까지만 다루기로 하죠. 그 다음 그러면 문장의 주어가 명사가 아닌 대명사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명사는 뭐죠?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면 대명사가 문장의 주어일 때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와 동사를 수일치시켜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according to는 이건 전치사구니까 수식어니 건너뛰고요. 문장의 주어는 뭐죠? have죠. of는 수식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사가 뭐죠? live죠. 그죠? have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students죠. 그러니까 students와 live를 일치시키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2명이면 절반이면 1명이니까 동사가 단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우리가 절반이라는 표현은 둘일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보통 둘일 때 하나를 얘기하죠. 둘일 때 너 하나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지 둘일 때 너 절반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절반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럿일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명사가 이제 복수면 그 절반은 여럿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상식선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문장. 문장의 주어는 some, 대명사죠. some이 가리키는 거는 불가산 명사인 furniture죠. 그래서 동사는 뭘 써줘야 되죠? 단수인 is를 쓰시면 되겠죠. 뭐 on sale은 이거 수식어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세 번째 문장. 문장의 주어가 뭐죠? of나 in이나 이거 다 수식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문장의 주어는 most죠. most가 가리키는 것은 한 단어로 예, accident죠. 그래서 뒤에는 무슨 동사가 필요하다? 복수 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are caused가 되는 거죠. 다음 문장. 문장의 주어는 all이죠. 대명사인 all이죠. 나머지는 다 수식어고요. purchased는 뭐죠? 과거분사죠. 그래서 동사가 comes가 있네요. 그죠? all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지금? 한 단어로. equipment죠? 역시 불가산 명사. 그래서 불가산 명사는 셀 수 없죠. 복수가 될 수가 없죠. 아예. 무조건 단수. come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인데요. 자동사와 타동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동사는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는 동사죠. 그러면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자동사와 타동사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더 많을까요? 어느 것이 훨씬 많은데 타동사가 훨씬 많죠. 자동사는 드물어요. 영어에서. 그래서 자동사를 외우시고요. 그 나머지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타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뜻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던지다, 던지다 같은 동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던졌다. 문장이 불완전하죠? 왜? 뭐를 던졌는데? 던지다 동사는 항상 목적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타동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자동사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잤다. 문장 괜찮죠?
목적어가 없어도 되니까 자다는 자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상식선에서 보시면 어느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언어의 차이 때문에 우리말과 영어를 할 때 좀 다른 경우도 있고요. 어떤 동사들은 자동사 겸 타동사거든요. 그런 동사들은 이제 토익에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화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일부 있거든요. 우리 책에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암기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 중에서 자동사를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타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동사 겸 타동사로 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단어들은 어떻게 한다? 따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 출제됐던 그런 동사들을 다 빠짐없이 제가 책에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암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자동사를 볼까? 첫 번째 문장 동사가 어디 있나요? has risen이죠. has risen 현재 완료형인데요. rise란 동사의 현재 완료형이죠. rise는 뭐예요? 뭐 오르다, 증가하다라는 자동사죠. 뒤에 있는 dramatically는 뭐죠? 이거는 부사인 수식어일 뿐이죠.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문장은요. 두 번째 문장은 will be proceeding인데요. 동사가 proceed죠. proceed. proceed는 진행하다, 뭐 나아가다 이런 뜻인데요. 역시 토익에 나오는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예, 목적어를 가지지 않죠. 세 번째 문장은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comply라는 동사는 자동사고요. 이 자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결합을 우리가 흔히 수거라고 해서 많이 암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 전치사와 결합하는 이 자동사 표현, 수거처럼 외웠던 이 표현의 동사가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자동사니까 전치사를 필요하죠. 타동사면 전치사가 필요 없거든요. 그죠?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죠.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지며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없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치사가 없다. 첫 번째 문장에선 동사가 컨택인데요. 지금 커스터머 서포트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뒤에 디파트먼트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토익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고객 지원 부서에 연락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연락하다 컨택은 타동사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exceed 동사가 나오네요. exceed는 초과하다죠. 그러니까 뭐뭐를 초과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타동사가 되겠죠. 세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raise라는 동사인데요. raise는 뭐 들다, 올리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raise money 하면은 요거는 돈을 모금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자동사에서 봤던 rise 동사는 대표적인 자동사고요. raise는 대표적인 타동사죠. 그죠? 주의하셔야죠. 그런데 타동사를 뭐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자동사들만 더 잘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동을 일으키는 자동사와 타동사인데요. 대표적인 동사가 close라는 동사예요. close 동사는 자동사 겸 타동사거든요. 거기 첫 번째 예문을 보시죠. The office is closed죠. 동사가 어떻게 돼 있죠? 수동형으로 돼 있죠. 수동형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앞으로 태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수동태가 되는 동사는 타동사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문장에 close 동사는 타동사로 사용된 거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The computer lab is closing이죠. 그래서 close가 자동사로 닫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시험에 The computer lab is closing에서 is closing이 빈칸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close가 자동사로 쓸 수 있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is closing 답으로 못 고르겠죠. 그죠? 답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close 동사는 대표적으로 자동사, 타동사 둘 다 가능하다. 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답이 두 개가 되는 경우는 나오지 않겠죠. 답은 타동사로 사용되는 경우 아니면 자동사로 사용되는 경우. 주로 이제 이런 경우는 자동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외에도 여러 동사들이 있으니까 저희 책을 잘 보시고 암기해 오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자동사일 때와 타동사일 때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 책이란 동사인데요. 책이란 동사는 확인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뭐를 확인하죠? 타동사로서 ventilation system, 환기 시스템을 확인하는 거죠. 그죠? 타동사로 사용됐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확인은 하는데 for a water leak. 물이 새는 거, 누수를 위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책은 직접 목적어를 가지지 않고 있으니까 자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동사가 전치사를 결합해서 목적어를 갖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책은 그냥 확인하다고요. 타동사로. check for 하면은 뭐뭇의 유무를 위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좀 신경 써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또 우리 책에 여러 쭉 나와 있으니까 잘 보고 꼭 암기하도록 하세요. 그 안에서만 번갈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 다음 아마도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하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두 개의 목적어를 갖는 동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뭐 사형식 동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간접 목적어 오고 그 뒤에 직접 목적어 온다. 간접 목적어는 우리말로 누구누구에게이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뭐뭐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동사가 giv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인 researchers,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인 access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연구센터는 연구자들에게 어디로의 access, 접근, 이용을 주는 것이죠. 다음 문장. 여기서 동사가 has one인데요. has one은 뭐죠? win 동사의 현재 완료형이죠. 그래서 win, 이기다 이런 거는 토익에서 안 나오고요. 그죠? win 동사가 무슨 뜻이 있어요? 얻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가지면 여기 예문 한번 보시면 대한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은 그 자신에게 뭐뭐로서 인정을 얻었습니다. 얻어다 주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얻었다라는 영어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ive 동사나 win 동사 대표적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의 목적을 갖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동사들이요. 기본적으로 누구누구의 뭐뭇을 주다, 제공하다 등등등 이런 거 있죠. 그죠? 의미적으로 다 비슷비슷해요. 두 개의 목적을 가져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를 갖긴 하는데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가 대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동사가 어디 있죠? assured가 있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 해당하는 resident, 거주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뭐을에 해당하는 that 이하의 절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지사가 반복해서 지역 거주자들에게 that 이하의 내용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assure는 sure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확실히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확실히 해주는 거니까 보장하다. 이렇게 의역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문장.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동사죠. inform 동사인데요. 간접 목적어 us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at 절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누구누구에게 that 이하를 알리다. inform은 information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누구누구에게 that 이하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돼요? inform 동사 다음에 알려주는 내용이 먼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항상 사람이 먼저 나와야 돼요.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나 어떤 부서나 이런 것이 먼저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접 목적어 나온 다음에 대절을 갖는 동사들, 이런 동사들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좀 자세히 한번 보죠. 이번에 remind란 동사를 가지고 보죠. Cajun food reminds me of my childhood in Louisiana. 지금 보시면 remind A of B 하면은 A에게 B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킨다는 얘기는 다시 생각나게끔 알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 of B, A는 물론 누구누구에게 사람에 해당되고요. 이런
형태의 목적어를 갖는 동사는 다 어떻게 쓸 수 있다? A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게 대절이죠. 그러니까 A에게 B 이하, 즉 대절을 어, remind,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A of B 이런 형태를 갖는 A는 물론 사람이고요. 누구누구에게 이런 동사들은 다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A 그 다음에 대절, 대절이 B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죠. 1번 문제를 보자. A, B, C, D 보기를 보시면 동사 어휘 문제인데요. 동사 어휘 문제라고 보기는 좀 너무 쉽죠. 그러면 어휘 문제를 가장한 문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빈칸 다음에 전치사 with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오는데요. 아하, 그럼 빈칸에 어떤 동사가 필요한 거죠? 자동사가 필요한 것이죠. A, B, C, D 중에 자동사가 있나요? 예. C번에 speak 있네요. 그죠? 대표적인 자동사죠. 나머지 동사들은 다 타동사예요. 그죠? 타동사 외우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동사를 외우시라고 그랬죠. 2번 문제. 2번 문제를 보시면 동사를 보세요. 특별히 토익에서 중요한 동사들이 있나요? 예. A번에 offer, 두 개의 목적어 갖는 동사고요. C번은 어휘 문제로 중요한 동사고요. D번에 ask는 ask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어 투부정사 취하는 투부정사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죠. 그죠? 이렇게 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동사가 딱 나왔을 때 아하, 요거는 시험에서 어떤 형태로 출제되더라.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다 해석해서 풀려고 하면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특히 독해에 가서 시간이 부족하면 좋은 점수가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분의 offer를 보자마자 뒤에 빈칸 뒤에 목적어 두 개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잡스 씨에게 oppose, 일자리를 제공했던 거죠. 그죠? 답은 A번이네요. 3번 문제. 3번 문제도 동사 4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동사가 하나 있네요. 뭐죠? notify 동사죠? notify 동사는 뭐예요? 앞에 inform 동사처럼 누구누구에게 하는 간접 목적어를 항상 먼저 가져야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보니까 빈칸 뒤에 뭐가 나오나요? tenants가 나오죠? 거주자, 입주자들에게 통지하는 거죠. 알리는 거죠. 그죠? 정답은 B번의 notify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 우리 책에 있으니까 이거 중요해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암기 안 하면 틀리기가 쉽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딱 보니까 역시 단어들이 쉬워요. 그죠? 일단 제 눈에는 A번의 attend와 D번의 sign만 빼고 즉 talk, appear 동사는 자동사네요. 그리고 A번, D번은 타동사고요. 목조가 있나요? 예, conferences 목조가 있네요. 그러면 A번과 D번이죠. 컨퍼런스를 참석하나요? 컨퍼런스를 사인하나요? 컨퍼런스를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는 거죠. 그죠? 저처럼 가급적 해석을 안 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예. 고득점을 위한 필독서 토익 연금술 중급 리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책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풀진 않았지만 각 그 과학 끝에 20개 연습 문제, 그 액츄얼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 문제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 풀어보시고요. 혹시 이제 해설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페이스북이나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